천정부지로 치솟는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작은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수억을 들여 오픈한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50대 A씨가 막대한 대출을 끼고 분양받았던 상가는 감정가 9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 내려온 상황. 수도권 동북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이 신도시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 신도시입니다. 다산은 서울과의 직선 거리가 불과 3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각종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갖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6년 기준 다산 1동의 인구는 무려 10만 5천여 명. 이는 전국 행정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 그만큼 어마무시한 집값을 자랑하죠. 8호선이 지나는 다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오면 사거리 너머 하늘 높이 솟아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다산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10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인데다 주변에는 대규모 상권까지 형성돼 있고, 심지어 아파트 지하층과 다산역이 연결돼 있어 다산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를 자랑합니다. 저도 돈만 있으면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세대가 지난달 무려 12억 1천만 원에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웬만한 서울 아파트 뺨치는 가격. 심지어 이젠 이 가격대에는 매물조차 없고 호가는 13억 원 안팎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찍이 이 아파트를 매입했던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한 상가 건물. 다산역 초역세권에 겉보기에도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도 그리 많이 보이지 않고 텅 빈 점포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인근 주민분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가 원래부터 공실이 심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 대형 카페와 음식점, 학원과 옷가게까지 상당수가 문을 닫고 나가게 되면서 요즘 유독 더 썰렁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해당 상업시설은 특이하게도 먼저 5년간 임대 운영을 거친 후 일반에 분양하는 구조로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정된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과 각종 홍보물을 확인해보니 공실 걱정 끝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산역과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상가라는 점, 그리고 풍부한 배우 수요를 앞세워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보고도 어떻게 공실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메인 상권과 맞닿아 있고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 남쪽 상가 라인은 그나마 공실이 덜한 것 같은데, 반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 서쪽 라인은 영업 중인 가게보다 텅 비어있는 점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같은 역세권 상권 안에서도 사람들의 동선이 어디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요즘은 상가 투자로 크게 데이신 분들이 워낙 많은 만큼 정말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완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곳은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한 단계지만 도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미 분양이 거의 마무리된 뒤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에서 사람이 가장 몰리는 곳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이 아울렛일 겁니다. 매장 전용 면적만 17,000평에 달하고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갖추고 있어 평일이고 주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이 아울렛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곳은 2022년 준공된 연면적만 무려 10만 평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A동부터 E동까지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전체를 합치면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지식산업센터로 알려져 있죠. 위쪽은 사무실, 아래쪽은 주로 상업시설로 이뤄져 있는데, 건물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입지 좋은 대로변부터 안쪽 구석구석까지 어딜 가나 이렇게 임차인을 구한다는 홍보물이 붙어있는 공실상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상가 하나하나에 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는데요. 그런데 이 임대 홍보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렌트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렌트풀이란 임차인이 입점할 경우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건데,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임대료 수익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안 구해진다고 이 월세를 직접 깎아버리면 건물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렌트프리를 통해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서류상 건물의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도 공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여기 상권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이곳은 과거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초대형 아울렛 바로 옆에 자리에 상권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위쪽 지식산업센터의 상주 인원과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갖췄다며 각종 장점을 앞세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대감 속에 분양 물량은 빠르게 팔려나갔고, 이곳의 시행법인은 2021년과 2022년 회사 전체 기준 수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이 준공된 이후 맞은편 아울렛을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기 상가까지 좀처럼 이어지지 못했고, 여기에 높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임대료까지 비싸게 책정되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쉽사리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죠. 물론 지금은 당시보다 임대료가 상당히 내려온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점포가 다 차기는 꽤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 도로변과 맞닿아 있는 전용 면적 약 14평의 1층 상가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50대 A씨. 지난 2019년 분양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후 건물이 완공된 2022년 A씨는 해당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곳에는 단 한 번도 가게가 들어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그동안 매달 발생한 막대한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오롯이 A씨가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 A씨는 2024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상가는 경매로 넘어갔고, 최초 감정가 9억 2천에서 지금은 무려 5번이나 유찰돼 감정가 대비 83%나 빠진 최저가 1억 5천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는 남들처럼 처음 이곳을 분양받을 당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흐른 뒤 마주하게 된 현실은 너무나도 차가웠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살기 좋다는 신도시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충분한 수익을 챙겨 떠났지만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막대한 빚과 공실을 떠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가에 손님이 찾아오고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인구 감소가 더욱 심해지고 온라인 소비까지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오프라인 상권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 계획을 할 때 이제 이런 상업 지역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보고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